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머신러닝 개발을 할 때 파이썬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그냥 파이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나콘다 배포판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개발하려면 아주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합니다. 넘피, 펜더스, 사이피, 매플로립, 시본, 사이킨런.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면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피는 실제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설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펜더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든지 조직한다든지 또 시각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으로 실제로 넘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피가 거의 뭐예요? 머신러닝 개발 환경에서는 거의 베이스가 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각종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또 과학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사이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넘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플로립과 시본은 얘는 시각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드실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할 때 시각화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플로립은 필수적인 시각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하나하나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배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리눅스 하면 리눅스도 여러 개의 배포판이 있죠.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잘 엮어놓은 것을 우리가 배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에서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이 있는데 그 배포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요. anaconda.org 사이트로 가시면 이런 아나콘다 화면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상위에 다운로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 영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윈도우 쓰시면 윈도우즈를, 맥을 쓰시면 맥을, 리눅스 쓰시면 리눅스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아나콘다 2018-12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버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3.7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경에 맞춰서 32비트면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 가급적 64비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64비트용 인스톨러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때로는 방화벽에 막혀 있을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경로가 실제로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나온 것처럼 repoanaconda.com의 아카이브 밑에 가시면 거기에 가장 최신의 파일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나콘다 2가 아니라 3입니다. 아나콘다 3, 그리고 2018.12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가장 최신의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메뉴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선택하셔서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하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화면과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콘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나콘다에 들어가 있는 콘다 명령어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reat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create 명령에 기술된 패키지 목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콘다 환경을 만드시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버전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환경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인포 명령은 현재 콘다 설치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줘서 내 콘다 환경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썬은 버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다 보면 패키지를 설치해야 될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인스톨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콘다 환경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인스톨 명령, 그리고 콘다 환경에서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을 보는 리스트, 그리고 remove, uninstall과 같은 명령입니다. 일종의 별칭, uninstall이 별칭이고요.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별칭인데 패키지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움말, 이런 명령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콘다 env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env 명령어고요. 거기에 서브 명령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콘다의 환경 정보가 나옵니다. 앞에 프롬프트를 먼저 보시면 베이스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앞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아나콘다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기본 환경이 있는 거죠. 기본 환경이 존재를 하는데 그 리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나오는데 이 별표는 현재, 지금 활성화된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 환경, 당연히 이거는 아나콘다가 설치된 경로가 그 다음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콘다, 인포, envs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여러분이 정보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콘다 인바이런먼트에 뭐가 있는지 두 개가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콘다 인포의 envs 옵션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콘다 env의 리스트 서브 명령을 사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서 현재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내가 파이썬 버전 무엇을 쓰고 있는지는 파이썬하고 여기에 하이픈, 그 다음에 대문자 V 옵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콘다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콘다 인포죠. 인포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env 옵션까지 주시면 지금 현재 환경,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인포만 주시면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 환경은 베이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베이스로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기본적인 환경의 위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config 파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콘다 환경은 어떻게 만드는지 create 명령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create, 그리고 여기에 하이픈 하고 n 옵션이죠. 그 뒤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 환경의 이름을 여러분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해서 나는 ABC로 만들겠다고 하면 ABC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셔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 값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는 3.5를 주겠다 또는 3.6을 주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3.7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버전의 파이썬을 여러분이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패키지 리스트, 아나콘다라고 쓰게 되면 아나콘다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해 줍니다. 실제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패키지 리스트를 여러분이 넣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패키지가 설치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리스트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이거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yes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프롬프트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ml-py36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만드신 게 ABC였다고 하면 ABC, 그 환경의 이름을 기술하시는데요.
콘다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환경을 활성화시키시면 바로 프롬프트의 모습이 바뀌죠.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파이썬하고 V 옵션을 주시게 되면 그때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콘다 env 리스트 또는 콘다 인포하고 env 옵션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ML로 시작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 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까는 베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액티베이트를 시키면서 ML 파이36 환경이 지금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 경로가 바로 출력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개발 환경,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는 첫 번째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나콘다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anaconda.org 사이트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아나콘다라고 하는 링크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운로드 아나콘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 다운로드 링크가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윈도우즈냐 또는 맥이냐, 리눅스냐에 따라서 다른 플랫폼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다운로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윈도우 선택하시고 저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머신에 맞춰서 64비트면 64비트 얘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약 600메가 정도가 됩니다. 전체 풀 버전이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실행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냥 next, next, next 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D 밑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나 이런 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 인바이런먼트에 아나콘다를 연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아나콘다 배포판에 사용하는 파이썬 3.7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사용하는 기본 환경에 엮을 것인지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컴플리트 완료됐으니까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 VS 코드 에디터를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로 여러분이 이동하실 거면 한번 두루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피니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여러분은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폰트하고 내용을 조정을 해볼까요? 색깔이나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정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띄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다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콘다 env 리스트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지금 콘다에 구축되어 있는 노트 환경, 그래서 베이스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베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다하고 바로 환경 만들어 보도록 하죠. 콘다 크리에이트 여기에 머신러닝 파이썬 3.7 버전으로 우리는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파이 37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파이 36을 하겠다고 이름을 여러분이 붙이시고 나는 파이썬 3.6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3.6을 주시면 되겠고요. 3.7 하면 이름도 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나콘다 패키지 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ML 파이 36이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가 파이 3.6, 3.7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3.6으로 버전을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3.6 한 거고요. 여러분이 3.7을 하시든 그 부분은 머신러닝 쪽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Yes 누르시면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리스트는 아나콘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묶여져 있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구성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만드신 환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하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여러분이 만드신 이름으로 해서 액티베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프롬프트의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롬프트 이름, 그럼 한번 볼까요? 콘다 인포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쭉 뜰 겁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뜨게 되죠. 그러면 파이썬 버전 한번 볼까요? 파이썬 하시고 대문자 V 옵션 3.6 버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6.7, 3.6 버전에서 가장 높은 버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나콘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환경이 지금 뭐냐? 여러분 환경을 일단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어 실행을 합니다.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돼서 Generate Config라고 하는 옵션을 줍니다. 앞에 하이픈이 2개예요. 그래서 Generate Config 옵션을 주시면 여러분의 계정 밑에 .jupyter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주피터 노트북 config.py라고 하는 파이썬 설정 파일이 생성하게 될 겁니다. 얘가 설정 파일이고요. 이 설정 파일을 저희가 편집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설정 파일을 여러분이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2개의 라인을 찾아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속성, 이 부분을 true로 되어 있는 것을 false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트를 여러분이 잘 안 쓰시는 포트를 여기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서버잖아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가 구동이 될 때 필요한 네트워크 포트, 이거는 다른 사용 중인 포트하고 충돌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많이 안 쓰는 포트를 여러분이 여기에 기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픈 브라우저에 폴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피터 노트북을 서버로 실행하면 원래 디폴트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로 떠요. 그런데 윈도우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본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써놓고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문제 중에 하나가 HTML5에 대한 지원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 오픈 브라우저를 폴스로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꿔놓는 게 좋겠습니다. 설정을 변경하시고 나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명령을 그냥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경로가 나옵니다. URL이. 그래서 그 URL의 내용을 여러분이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을 카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셔서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기해서 해당 URL로 이동하시면 이런 주피터 노트북의 웹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구동이 되면 여러분이 작업할 디렉터리를 만드시거나 디렉터리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 편집 모드, 단축키, 이 부분을 알아놓고 실습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주피터 노트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셀 안에 명령을 여러분이 멀티라인으로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블루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블루셀, 명령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 모드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같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린셀이라고 해서 편집 모드가 있습니다. 편집 모드는 뭐냐 하면 어떤 셀에 여러분이 여기 포커스를 주시면 얘는 그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명령을 쭉 입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력 후 여러분이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실행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실행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명령 모드하고 편집 모드 사이에 어떤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물론 버튼이 있기는 한데 버튼 잘 안 쓰고요.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셀을 하나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 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명령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그때 컨트롤 키하고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 가지 실행 방식이 있죠. 하나는 현재 셀을 실행하는 컨트롤 엔터. 그래서 현재 셀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루로 멈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실행하고 나서 밑에 에딧 모드로 편집 모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포커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 Shift 엔터나 또는 아니면 Alt 엔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아래 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Alt 엔터는 조금 다른데 얘는 현재 셀을 실행한 후에 아래에 셀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는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Alt 엔터가 다른 결과, 얘는 셀을 추가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명령 모드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키, 여러분이 셀이 있는데요. 그 셀, 여기가 지금 블루예요. 그러면 명령 모드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이 셀 위에 셀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B를 누르면 이 밑에 셀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만들 거냐 아래에 삽입할 거냐 하고 했을 때 AB 키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을 내가 지워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D를 두 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셀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있던 셀을 이 밑에 내가 카피해 놓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 셀을 선택해요. 그리고 C를 눌러요. 여기에서 C, 그리고 해당 셀로 이동을 합니다. 이 셀을 포커싱하게 되면 이때 V키를 눌렀을 때 밑에 카피가, 붙여넣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V, AV, DD와 같은 이런 명령 모드에서 셀을 조작하는 키를 외워주시면 여러분이 개발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설정과 실행,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편집 모드, 명령 모드,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실습에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설정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앞에 베이스인지 ML 파이36인지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켜주셔야겠죠. 여러분의 환경을.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 제너레이트 컴피그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정명 밑에 .jupyter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주피터 노트북 config.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jupyter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거기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 파일을 에디터로 오픈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오픈 브라우저,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픈 브라우저 찾았으면 얘를 주석 처리 해제하시고요. 이 부분을 폴스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될 게 포트가 되겠죠. 포트인데 앞에 노트북 앱 포트 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거기를 앞에 1을 더 줘서 이런 포트 잘 안 쓰니까요. 이거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실행됐는데요. 여기에 밑에 나오는 URL을 카피하셔서 여러분이 사용할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기에서 폴더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폴더,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측에 보시면 화면을 키워볼까요? 폰트를 New, 그러면 거기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파이썬 3만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빅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스팍이라든지 또는 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널들을 설치하셔서 주피터하고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 3 선택하시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름은 저희가 테스트라고 노트북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디렉터리로 가보시면 test.ipynb ipython 노트북이라는 파일인데요. 그게 생성이 됐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커널이 실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몇 가지 입력하셔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명령을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같이 출력을 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때 명령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명령 입력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편집 모드. 편집 모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되고 셀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만 보겠다고 하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 셀로 잠깐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동할 때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셀에서 제가 쉬프트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맨 밑에 화살표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 때는 어떻게 하죠? DD.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셀을 두 번째 셀 밑에 붙여넣기 하시려면 여기에 C 누르시고 이동하셔서 V 누르시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편집 모드하고 명령 모드 두 가지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이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